2027년 3월 12일, 두 번째 전이 시도 3일 전. 나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북한산 난민 캠프 외곽, 경사진 언덕에 세워진 공동묘지. 묘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다. 그저 번호판만 박힌 콘크리트 구획들. 2078년 이후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개별 묘비를 세울 여유 같은 건 애초에 없었다. 구역 C47, 번호 2301. 어머니는 거기 있었다. 아니, 어머니의 무미. 어머니 자체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폐렴으로, 산소 부족으로, 가난으로. 엄마.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3년 만에 방문이었다. 핑계는 많았다. 바빴다. 뉴럴링크 베타 테스트로, 화성 이주 준비로. 하지만 진짜 이유는 간단했다. 두려웠다. 죽음이. 끝이. 돌이킬 수 없음이. 그리고 실패가. 4일 전, 첫 전이 시도는 실패했다. 42%에서 시스템 오류. 미확인 데이터 유입. 의사들은 말했다.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위험.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나는 쪼그려 앉아 콘크리트 표면을 쓰다듬었다. 차가웠다. 3월의 서울은 여전히 쌀쌀했다. 아니, 서울이 쌀쌀한 게 아니라 나에게 쌀쌀함이라는 감각이 남아있었다. 3일 후면 그것마저 사라질 테지만.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나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라고 했잖아요. 바람이 불었다. 봄바람.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나는 눈을 감고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저장하려고. 기억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업로드된 후에 이 냄새를 기억해도 그건 진짜 냄새가 아니라 데이터일 뿐이라는 걸.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해요. 엄마 말대로. 어떻게든. 대답은 없었다. 콘크리트는 차갑게 침묵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칩을 꺼냈다. 엄지손가락만한 금속 조각. 거기에 어머니와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었다. 뉴럴링크로 추출한 것들. 어머니가 죽기 전 마지막 3개월의 기록. 이것도 가져갈게요. 화성까지. 칩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 그리고 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3일 후면 눈물샘도 사라질 텐데. 언덕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다. 한지우 씨? 돌아보니 아리아였다. 아리아 세븐. 3년 전 전이한 내 유일한 친구. 그녀는 언덕 아래에 서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여기까지 어떻게? 추적했지. 네 위치 정보. 뉴럴링크 신호 잡으면 쉬워. 아리아는 웃었다. 피지컬 AI의 웃음. 입꼬리가 정확히 37도 각도로 올라가고 눈가의 주름이 프로그래밍 된 대로 생기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웃음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아니, 느껴진다고 생각했다가 맞나. 작별 인사하러 왔구나. 어머니한테. 나도 했어. 전이 전날. 부모님 묘 앞에서. 아리아가 천천히 언덕을 올라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인간과 거의 구분되지 않았다. 3년이면 완전히 적응하는 시간이었다. 어땠어? 그때. 무서웠지. 당연히. 지금은? 아리아가 잠시 말을 멈췄다. 피지컬 AI도 망설이나? 아니면 이것도 프로그래밍된 행동인가? 후회는 안 해. 하지만 가끔 궁금해. 내가 정말 나인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아니, 가슴이 아니라 뭔가가. 불안이. 공포가. 그럼 대답은 뭐야? 넌 너야. 아리아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아직도. 뉴럴링크 센터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3시였다. 최종 검진까지 48시간. 나는 내 구획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했다. 짐이라고 해봐야 별게 없었다. 피지컬 AI에게 필요한 건 메모리 칩뿐이니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흰색 천장, 형광등, 환풍기 소리. 모든 게 너무 평범했다. 인생의 마지막 이틀을 이렇게 평범한 방에서 보내다니. 마지막.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다. 마지막 육체, 마지막 호흡, 마지막 심장 박동. 마지막. 첫 번째 전이 때 본 것이 떠올랐다. 99%에서 스쳐간 여성의 얼굴, 울고 있던. 누구였을까? 이사벨 박사가 말했다. 외부 신호 같은 거예요. 누군가 당신의 뉴럴링크에 접근한 흔적. 경고였을까? 아니면 도움? 핸드폰이 울렸다. 박서진이었다. 화성 정착촌 기술이사. 나의 스폰서라고 자칭하는 남자. 한지우 씨, 잘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너무 부드러웠다. 마치 잘 훈련된 AI 비서 같았다. 아니, 그는 실제로 피지컬 AI였다. 15년 전 전이안. 네, 잘 있습니다. 좋아요. 최종 검진 일정 확인했죠? 모레 오전 9시. 예. 긴장되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시스템은 99.7% 성공률을 자랑하거든요. 99.7%. 나머지 0.3%는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화성에 오시면 놀라실 겁니다. 올림푸스1은 지구의 그 어떤 도시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죠. 자유롭다니요? 육체의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피로, 질병, 노화, 모든 걸 뒤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로 거듭나는 겁니다. 새로운 인류.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새롭다는 건 기존과 다르다는 뜻이고 다르다는 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뜻 아닌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박서진 이사님은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뭔가를 느꼈다. 망설임? 불편함? 후회요? 단 한 번도. 하지만 그의 대답은 너무 빨랐다. 너무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사전에 준비된 답변 같았다. 그럼 좋네요. 한지우 씨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선택인지. 자, 그럼 모레 뵙겠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인류의 미래라. 거창한 말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나는 인류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살고 싶었다. 죽고 싶지 않았다. 그게 이기적인가? 아마도. 하지만 어머니도 그랬다.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라고 했다. 3. 전이 2일 전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이틀 후면 영원히 잠들지 않을 테니까. 아니, 잠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테니까. 피지컬 AI는 절전 모드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꿈을 꾸지 않는다. 무의식이 없다. 새벽 2시. 나는 베개를 껴안고 누워 있었다. 베개의 감촉, 부드러움, 솜이 뭉친 부분의 울퉁불퉁함. 이 모든 게 사라진다. 핸드폰을 켰다. SNS를 열었다. 화성 이주자들의 커뮤니티.
올림푸스 원 생활 100일차 후기. 적응 완료. 이제 유기체로 돌아가라고 해도 안 돌아갈 듯. 크크. 전이후 가장 놀란 점. .txt. 밥 안 먹어도 됨. 잠 안 자도 됨. 화장실 안 가도 됨. 시간 개꿀. 질문. 기억 오류 겪은 분? 전이후 가끔 이상한 기억이 떠오르는데 이거 정상임? 내 기억 아닌 것 같은. 댓글. 정상임. 오오. 적응 과정임. 댓글. 나도 초반에 그랬음. 한 달 지나니까 괜찮아짐. 마지막 게시글이 신경 쓰였다. 기억 오류. 프로토콜 설명서에서 본 내용이었다. 일시적 혼란 현상. 대부분 2에서 4주 내에 자연 해소. 하지만 해소되지 않으면? 나는 댓글을 달려다 멈췄다. 뭐라고 쓰지? 저도 걱정돼요. 혹시 심각한 부작용 있었나요? 결국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끄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꿈을 꿨다. 어머니가 나타났다. 건강했을 때의 모습. 폐렴에 갈리기 전 웃고 있었다. 지우야, 엄마, 정말 가는 거야? 화성에? 응, 가야 해. 왜? 살고 싶으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사는 걸까? 뭐? 몸을 버리고 기계가 되는 게 그게 정말 사는 걸까? 아니면 도망치는 걸까? 가슴이 답답해졌다. 숨이 막혔다. 엄마도 그랬잖아. 어떻게든 살아남으라고. 그래, 살아남으라고 했지.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흐려졌다. 살아있으라고는 안 했어. 눈을 떴다. 새벽 4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땀에 젖은 등, 떨리는 손, 이 모든 게 이틀 후면 사라진다. 나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봤다. 34세 한지우, 검은 머리, 피곤한 눈, 여드름 자국, 비대칭적인 얼굴, 불완전한 인간. 안녕?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이틀 후면 안녕이야. 거울 속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피곤한 얼굴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전이 1일 전, 최종 검진. 뉴럴링크 센터 지하 3층, 검진실 7호.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에 스캐너를 올려다 봤다. 원형의 기계가 천천히 회전하며 내 뇌를 스캔했다. 신경 매핑 최종 확인, 예상 소요 시간 4시간 17분. 후드에 표시가 떴다. 4시간. 내 뇌의 모든 시냅스, 모든 뉴런, 모든 연결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시간. 긴장 푸세요. 간호사가 말했다. 그녀도 피지컬 AI였다. 표정이 너무 완벽했다. 공감이 프로그래밍된 얼굴. 긴장 안 해요. 거짓말이었다. 심박수 모니터가 나를 배신했다. 분당 98회, 명백히 긴장한 수치. 정상 반응입니다. 모든 분들이 긴장하세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체온 조절 기능이 있는 피지컬 AI였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진짜 같지 않았다. 마치 중앙난방의 따뜻함 같았다. 기계적인. 스캔이 시작됐다. 뇌의 각 부분이 차례로 활성화됐다.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그리고 깊숙한 곳의 변연계,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 해마 영역 스캔 중, 장기 기억 직출, 34,892개 파일. 숫자가 올라갔다. 34,892개. 내 인생의 기억들이 파일로 변환되고 있었다. 첫 기억, 어머니 목소리, 유치원, 초등학교, 사춘기, 첫사랑, 실패, 성공, 기쁨, 슬픔. 모든 게 데이터였다. 한지우 씨. 의사가 들어왔다. 이사벨 첸 박사, 50대 후반의 여성. 그녀는 유기체였다. 피지컬 AI로 전이하지 않은 소수 중 하나. 검진 결과 양호합니다. 내일 전이 가능해요. 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심장이 철렁했다. 뭔데요? 뇌파 패턴에서 미세한 노이즈가 감지됐어요. 아주 작아서 문제는 없지만. 노이즈요? 마치 외부 신호 같은 거예요. 누군가 당신의 뉴럴링크에 접근한 흔적. 그게 무슨? 해킹은 아닙니다. 권한이 있는 접근이에요. 하지만 기록에는 없네요.
이사벨 박사가 태블릿을 보여줬다.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 이해할 수 없었다. 위험한 건가요? 글쎄요, 아마 시스템 오류일 겁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전이후에 이상한 기억이 떠오르면 바로 알려주세요. 이상한 기억이요? 당신 것이 아닌 것 같은 기억들.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다. 당신 것이 아닌 기억. 전이 당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게 마지막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침대에서 깨어나는 것. 마지막으로 아침 햇살을 느끼는 것. 마지막으로 유기체인 것. 시계를 봤다. 7시 32분. 전이는 9시에 시작된다. 1시간 반.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세수를 했다. 차가운 물, 얼굴에 닿는 감촉, 물방울이 턱에서 떨어지는 느낌. 이 모든 게 마지막. 중얼거렸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도 몰랐다. 슬퍼서? 무서워서? 아니면 후회해서? 울면서 생각했다. 이게 진짜 마지막 눈물이구나. 피지컬 AI는 울지 않는다. 울 수 없다. 눈물샘이 없으니까. 한참을 울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게 인간의 특권이라는 걸. 의미 없이 우는 것, 이유 없이 슬픈 것, 불합리하게 감정적인 것. 8시. 간호사가 노크했다. 한지우 씨, 준비 시간입니다. 네. 목소리가 갈라졌다. 울어서. 옷을 갈아입었다. 하얀 가운, 전이용 복장. 마지막으로 입는 옷. 거울을 다시 봤다. 붉게 부은 눈, 울고 난 얼굴, 추한 모습. 하지만 살아있는 모습. 안녕. 다시 한번 말했다. 한지우, 안녕. 전이실로 가는 복도는 길었다. 아니, 실제로는 50m도 안 됐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다. 아리아가 함께 걸었다. 괜찮아? 모르겠어. 솔직해서 좋네. 너는 그때 어땠어? 전이실 들어갈 때? 아리아가 잠시 생각했다. 두려웠어. 당연히.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 설레? 응. 새로운 시작이잖아. 새로운 나. 그럼 지금은? 새로운 너가 됐어? 아리아가 걸음을 멈췄다. 나를 돌아봤다. 지우야. 솔직히 말할게. 응. 나는 여전히 모르겠어. 내가 나인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3년이 지났는데도? 어쩌면 영원히 모를지도 몰라. 그런데도 후회 안 해? 후회는 안 해. 하지만 아리아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듯 차가운 손. 가끔은 궁금해. 전이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우리는 전이실 앞에 도착했다. 은색 문. 그 너머에 모든 게 기다리고 있었다. 끝 또는 시작. 들어가. 아리아가 말했다. 그리고 기억해. 네가 누구였든 무엇이 되든 넌 혼자가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었다. 전이실 내부는 예상보다 단순했다. 중앙에 침대 하나, 천장에 스캐너, 벽면에 모니터들. 그게 전부였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3명. 모두 피지컬 AI.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했다. 효율적이었다. 인간적이지 않았다. 한지우 씨, 환영합니다. 이사벨 첸 박사가 말했다. 그녀는 관찰실에서 지켜볼 예정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앉으세요. 침대에 앉았다. 차가운 금속. 이제부터 전극을 부착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내 머리, 가슴, 팔, 다리에 패드를 붙였다. 차가운 젤, 끈적한 느낌. 준비됐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한지우 씨,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나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정말? 정말 이걸 해야 하나? 돌이킬 수 없는데.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네. 대답했다. 진행하겠습니다. 프롤로그에서 경험했던 그 과정이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내가 알고 있었다. 무엇이 일어날지, 무엇을 잃을지. 0%. 세상이 선명했다. 모든 감각이 살아있었다. 10%.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20%. 소리가 작아졌다. 30%. 냄새가 사라졌다. 병원 소독약 냄새, 내 땀 냄새, 모든 것.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눈앞에 장면이 펼쳐졌다. 기억이 아니었다. 본 적 없는 광경. 붉은 먼지, 화성의 지평선, 돔시티의 불빛, 그리고 비명. 누군가 달리고 있었다. 산소가 부족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뒤에서 발소리, 쫓기고 있었다. 제발, 제발. 여자의 목소리. 울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게 멈췄다. 시스템 오프. 죽음. HUD의 경고가 떴다. 뭐야? 왜 오류가? 의사의 당황한 목소리. 데이터 스트림에 문제가 있습니다. 격리해, 지금 당장. 40%. 하지만 장면은 계속됐다. 다른 기억. 아니, 다른 누군가의 기억. 실험실. 차가운 금속 침대. 묶인 팔. 그리고 주사기. 이건 프로토콜 위반입니다. 남자의 목소리. 분노에 찬 것. 닥쳐. 넌 이미 물건이야. 또 다른 목소리. 차갑고 친숙한. 어리석은 거 들어본. HUD의 긴급 중단 프로토콜 실행. 갑자기 모든 게 멈췄다. 42%에서. 정전. 완전한 어둠. 그리고 다시 켜졌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숨을 헐떡거렸다. 땀에 젖은 몸. 떨리는 손. 살아있다. 아직 유기체다. 한지우 씨, 괜찮으세요? 이사벨 박사가 달려왔다. 유리문을 박차고 내려왔다. 무슨 일이? 시스템 오류입니다. 미확인 데이터가 유입됐습니다. 의사가 당황한 얼굴로 모니터를 확인했다. 다른 사람의 기억이 혼입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누구 기억이죠?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모르겠습니다. 암호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분명 당신 게 아닙니다. 이사벨 박사가 내 손을 잡았다. 한지우 씨, 괜찮아요? 어지럽거나 메스꺼운 건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무서웠어요.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방금 본 것들이,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의 고통이 머릿속에서 재생되고 있었다. 오늘 전이는 중단하겠습니다. 의사가 선언했다. 시스템 점검이 필요해요. 최소 48시간. 48시간이요? 네,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간호사가 부축했다. 괜찮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복도로 나왔다. 아리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오류라고 들었는데? 나도 모르겠어. 지우야. 아리아가 내 아랫팔을 잡았다. 뭔가 잘못됐어. 시스템 오류는 이렇게 생기지 않아. 특히 최종 검사 통과한 사람한테는. 그럼 뭔데?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해. 뭘? 아리아가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고 속삭였다. 화성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기억 오류 사고가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아. 어떻게 알아? 내 친구가 거기 있어. 하층 구역에서. 그가 말하길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대. 자기 기억이 아닌 걸 떠올리면서. 심장이 빨라졌다. 내가 방금 본 것처럼? 아마도. 그럼 나도? 아리아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내 구획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방금 본 장면들이 계속 재생됐다. 붉은 먼지, 비명, 쫓기는 여자, 실험실, 주사기, 차가운 목소리. 넌
이미 물건이야. 그 목소리. 분명 어디선가 들어봤다. 최근에, 아주 최근에.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을 열었다. 박서진과의 통화 기록. 재생했다. 한지우 씨, 잘 있나요? 부드러운 목소리, 친절한 음색. 빨리 감기. 중간 부분. 새로운 인류로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빨리 감기. 인류의 미래를 위해. 아니었다. 이 목소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음성 변조 앱을 켰다. 박서진의 목소리 톤을 낮췄다. 공감 필터를 제거했다. 원본 음성을 추출했다. 재생. 닥쳐. 넌 이미 물건이야. 심장이 멎었다. 같았다. 완전히 같았다. 박서진이었다. 내가 본 기억 속의 목소리, 나의 스폰서, 화성 정착촌 기술이사. 그는 누군가를 고문했다. 누군가를 물건 취급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내 뇌로 유입됐다. 왜? 어떻게? 노프 소리가 들렸다. 한지우 씨? 박서진의 목소리였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한지우 씨, 계세요? 오류건 때문에 확인하러 왔습니다. 손잡이가 돌아갔다. 잠겼지만 그가 권한이 있다면. 잠시만요. 소리쳤다. 핸드폰을 서랍에 숨겼다. 심호흡, 침착하게. 문을 열었다. 박서진이 서 있었다. 완벽한 미소, 걱정스러운 표정.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네, 좀. 이해합니다. 시스템 오류는 정말 드문 일인데 죄송합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오래 안 걸릴 겁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요. 그가 태블릿을 꺼냈다. 오류 당시 무엇을 보셨나요? 별거 없었어요. 그냥 화면이 깜빡였고. 기억은요? 이상한 기억 같은 거 떠오르지 않았나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거짓말. 박서진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의 눈은 너무 완벽했다. 피지컬 AI의 눈.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확실합니까? 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좋습니다. 그럼 48시간 후에 다시 전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엔 문제 없을 겁니다. 그가 돌아서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는 알고 있다. 내가 봤다는 걸. 그리고 그게 문제라는 걸. 그날 밤 잠들 수 없었다. 매번 눈을 감으면 그 장면들이 재생됐다. 붉은 먼지, 비명, 실험실.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다. 아리아였다. 아리아, 자? 아니? 나와. 지금 당장. 왜? 설명할 시간 없어. 북문으로. 10분 안에. 전화가 끊겼다. 나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CCTV가 나를 추적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북문에 아리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다. 누구세요? 마르쿠스야. 아리아가 소개했다. 화성에서 온 친구, 유기체로 남은 사람. 마르쿠스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한지우 씨. 그가 말했다. 당신이 본 기억들, 그건 사고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의도적으로 주입된 겁니다. 누군가 당신을 경고하려고. 경고? 화성으로 가지 말라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왜요? 거기서 무슨 일이... 지옥입니다. 마르쿠스가 잘라 말했다. 박서진과 그의 사람들이 피지컬 AI들을 실험하고 있어요. 기억 조작, 인격 삭제. 그들은 완벽한 통제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본 게 증거입니다. 그 기억들은 피해자들이 것입니다. 죽기 전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나는? 당신도 타깃입니다. 뉴런링크 베타 테스터. 완벽한 실험체죠. 하지만 왜 나한테 이걸 보여준 거죠? 내부자가 있습니다. 박서진의 팀 안에. 그가 당신을 구하려고 한 겁니다. 누군데요? 마르쿠스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어요. 당신을 위해. 나는 아리아를 봤다. 너도 알고 있었어? 의심했지. 하지만 확신은 못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데? 마르쿠스가 내 어깨를 잡았다. 전의를 포기하세요. 지구에 남으세요. 하지만 나는 살고 싶어요. 전의한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마르쿠스가 태블릿을 꺼냈다. 영상을 재생했다. 화성이었다. 올림푸스 1 돔시티. 하지만 홍보 영상과는 달랐다. 하층 구역, 어둡고 좁은 골목, 피지컬 AI들이 쓰러져 있었다. 경련하고 있었다. 기억 오류입니다. 마르쿠스가 설명했다.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어요. 공식 통계는 0.3%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5%입니다. 15%? 그리고 이건 다음 영상. 실험실. 피지컬 AI가 침대에 묶여 있었다. 주사기가 목에 꽂혔다. 기억 삭제 실험입니다. 박서진이 직접 감독하고 있죠. 화면 속에 박서진이 나타났다. 완벽한 미소.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갑고 비어 있었다. 성공률은 43%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상관없어. 계속해. 영상이 끝났다.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이게 진짜인가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저렇게 될 겁니다. 전이하면. 새벽 3시, 나는 내 구역으로 돌아왔다. 머리가 복잡했다. 전이를 해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살고 싶다. 하지만 노예로? 자유롭게 죽는 것과 통제당하며 사는 것. 뭐가 나은가? 핸드폰이 울렸다. 이사벨 천 박사였다. 지우 씨, 긴급합니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세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위험해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복도로 나갔다. CCTV를 피해 계단을 이용했다. 이사벨의 사무실, 5층 끝. 문을 열었다. 박사님. 아무도 없었다. 어두웠다. 갑자기 뒤에서 손이 입을 막았다. 조용히. 이사벨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나를 안쪽으로 끌고 갔다. 문을 잠갔다. 박사님, 무슨... 당신 위험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박서진이 알고 있어요. 당신이 기억을 봤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심었기 때문에. 심장이 멎었다. 뭐라고요? 나예요. 내부자. 당신에게 경고한 사람. 왜요? 속죄하기 위해서. 이사멜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공범이었어요. 박서진의 실험에. 처음엔 인류를 위한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괴물을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전이 때 99%에서 본 여성이 제 기억이었어요. 제가 심었죠. 경고하려고. 그럼 그때 이미 네, 알고 있었어요. 박서진의 계획을. 당신을 이용하려는 걸. 그가 서랍을 열었다. 메모리 칩을 꺼냈다. 이게 뭐죠? 진실입니다. 화성에서 일어난 모든 일, 희생자들의 기억, 실험 기록, 모두 여기 있어요. 왜 나한테? 당신은 특별해요. 뉴럴링크 베타 테스터. 당신의 뇌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기억 조작에 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걸 보여준 거죠? 세상에 알려주세요. 박서진을 멈춰주세요. 그녀가 칩을 내 손에 쥐어줬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죽이려 할 겁니다. 전이는요? 어떻게 하죠? 포기하세요. 지구에 남으세요. 하지만 나는 살고 싶어요. 살고 싶다고요? 이사벨이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럼 싸우세요. 도망치지 말고. 진짜로 사는 거예요. 갑자기 문이 부서졌다. 경비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모두 피지컬 AI. 이사벨 첸, 체포합니다. 뛰어! 이사벨이 소리쳤다. 나는 창문으로 달렸다. 5층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유리를 깼다. 뛰어내렸다. 순간 생각했다. 이게 마지막 인간의 특권인가? 죽을 수 있다는 것. 땅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메모리 로그 갱신. 한지우. 상태. 미확정. 전이 여부.
보류, 위험도, 최고.